자, 객체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객체들을 어떤 부품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 객체들을 서로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객체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이 객체들은 자, 이 객체와 객체 사이 간의 어떤 이제 기능, 동작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체와 객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객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객체는 다른 객체를 호출을 해서 다른 객체에 있는 것을 자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던져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얘가 일단은 사람도 객체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이거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 객체와 전자 계산기 객체를 예를 든 겁니다. 사람은 속성이, 자, 지금 이름뿐만 아니라 뭐 혈액형, 키, 그죠? 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몸무게, 그죠? 그다음에 취미, 뭐 이런 거, 그죠? 전공 이런 것들 다 이제 속성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능으로 뺄 수 있는 거, 메소드, 웃다, 먹다, 그죠? 뭐 여기 보면 이제 짐을 운반한다, 뭐 이런 것도 다 기능에 다 들어가겠죠. 전자계산기는 이 계산기를 만든 제작 회사, 뭐 그다음에 뭐 이 계산기가 뭐 일반 계산기하고 공학 계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기타 이런 이제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기가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하는 기능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표현한 객체가 있고요. calculator라는 객체가 있을 때, 자, 객체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erson 같은 경우에는 calculator 객체한테 calculator 객체야, 나 10과 20을 더하고 싶어 라고 해서 add 10,20이라고 딱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calculator 객체는요, 이 person 객체로부터 받은 이 10과 20을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더하기라는 기능이 있죠. calculator 객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person이라는 객체에 딱 던져줘요. 30이라는 값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서로 호출도 할 수 있고 값을 주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객체 간의 관계를 보면,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객체는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 관계. 자, 우리가 이제 뭐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옆에 계신 분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같은 학우죠. 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 동기입니다, 그죠? 근데 집에 가면 집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관계가 부모님과 자식 관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치고 또 이제 항상 보던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또 뭡니까? 교우 관계, 뭐 친구 관계, 그죠? 만나서 뭐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친구 관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객체 간의 객체들 이제 를 묶어서 어떤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관계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일단 집합, 그러니까 이 객체들 간에 집합 관계에 있는 게 있어요. 집합 관계.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그냥 완성품과 부품의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동차 만들 때 TV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자동차가 짠 하면서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글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현재 현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되죠. 생산 라인 이렇게 보시면은 로봇도 많고요, 그죠? 이게 그 부품을 하나씩 조립해 갑니다, 그죠? 부품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뼈대만 있는데 그 뼈대에서 뭔가를 하나씩 자꾸 붙이죠. TV 같은 데 보면 로봇팔이 와가지고 뭐 유리창도 딱 붙이고, 어떤 데 보면 사람이, 로봇이 안 되니까 사람이 막 뭔가 밀면서 뭔가 이제 앞에 이제 그 운전석 앞쪽에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딱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또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그 자동차 보시면은 자동차는 그 엄청난 많은 수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조립해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들 있죠, 핸들. 그 핸들 부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하지 않죠. 또, 뭐, 자동차 문자, 자동차 문자이라고 하지, 그 자동차 문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을 다 모아서 조립이 딱 된 상태로 우리가 자동차를 하잖아요. 실제 이제 시동도 걸 수 있고, 헤드라이트도 켤 수 있고, 그죠? 엑셀레이터 밟으면은 이제 가기도 하고, 속도도 바뀌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걸 이제 자동차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합 관계는 완성품과 부품 관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객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엔진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핸들도 있고 부품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을 객체로 만들어서 자동차라는 객체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 객체를 만들고 타이어 객체를 만들고 핸들 객체를 만들고 브레이크 객체를 만들고 무슨 객체를 만들고 해서 자동차에 쓰이는 그런 부품에 대한 객체를 먼저 만들고 이 객체들을 모아서 완성된 객체를 만드는, 예, 모은다는 게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자동차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이 관계를 집합 관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관계라는 게 있어요. 사용 관계. 그래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용 관계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펄슨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펄슨이라는 객체는요, 캘큘레이터 객체가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펄슨과 계산기가 붙어서 뭐 캘큘레이터맨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무슨 맨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펄슨이라는 객체가 지금 캘큘레이터 객체를 이용하고 있죠. 보세요. 자, 펄슨이 뭘 던져줍니까? 10과 20을 던져주면 30을 던져주는데 이 30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캘큘레이터 객체가 더하기라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더하기 연산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값을 데이터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펄슨 입장에서는 계산기 캘큘레이터 객체를 이용하는 입장이 되고, 이용하는 객장이 되고, 캘큘레이터 객체 같은 경우는 이용되어지는, 그러니까 펄슨 객체한테 이용되어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집합 관계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집합 아까 자동차 이거 얘기한 거죠. 엔진과 타이어와 핸들 이 객체를 모아가지고 하나 조립하면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왜 이제 그게 이제 집합 객체고, 그죠? 완성품과 부품 관계. 사용 관계는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객체가 다른 객체한테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펄슨 객체와 캘큘레이터 객체 예를 보듯이 이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관계를 우리가 사용 관계로 합니다. 자, 집합 관계, 사용 관계 정리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속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관계. 자, 상속. 자, 상속이라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보통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 표현을 많이 쓰죠. 사실. 근데 이 그 자바 언어에서는요, 이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종류 객체와 구체적인 사물 객체 관계라고 있는데, 어떤 이제 객체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클래스를 쓰죠. 클래스를 씁니다. 그죠?
클래스가 하나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이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요. 붕어빵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붕어빵. 예, 붕어빵.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면. 예. 그 다음에 붕어빵 틀 한 번도 안 먹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 붕어빵 사 먹기 위해서 가면 붕어빵 틀 항상 보입니다. 그죠? 붕어빵 틀이 뭘 찍어내요? 붕어빵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보면은, 붕어빵 틀에, 밀가루 넣고, 판 넣고, 툭 찍으면은, 붕어빵 하나 톡 나오고, 그죠? 그래도 되죠? 붕어빵 틀 하나만 있으면, 붕어빵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제로만 있으면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는 뭐 같다? 붕어빵하고 같다 그랬고요. 이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필요로 했죠?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됐죠? 그죠? 이 붕어빵 틀에 해당하는 게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찍어내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게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는 객체를 만들어 쓴다는 얘기인데,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객체를 찍어내는 틀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틀을 제가 이제 만들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뭐 중장비도 있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차를 제가 만든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용차 특정 회사 뭐 이렇게 보면 승용차가 한 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델별이 막 여러 개 나오죠. 예. 뒤에 뭐 3, 뭐 없어 뭐 5, 뭐 7 이렇게 해가지고 예, 쭉 나옵니다. 그죠? 100이랑 이렇게 CC도 있고 또 다르고 예,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낼 때 다 다른 어떤 설비가 다 달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찍어낼 때. 예. 그 자동차에 보면요, 부품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부품을 쓰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안에. 전선. 전선 생각 못 했네.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전선 다를까요? 자동차별로? 똑같은 전선 씁니다. 어차피 재료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 보면 또 안에 작은 부품들 있죠? 뭐 나사 같은 거. 그러면 모델이 다르다고 해서 나사 뭐 다른 거 쓸까요? 또 뭐 똑같은 나사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모델이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요. 예, 그런 자동차들이 똑같이 쓰는 부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똑같은 쓰는 게 있고 또 이 모델이 달라지면서 그 모델에만 쓰는 부품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회사 사장님인데 1호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동차 1 이래가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동차 1 해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대박 쳤어요. 잘 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자동차 1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목적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조금 이게 학생들도 탈 수 있고 좀 저렴하게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도 막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조금 많이 태울 수 있는, 짐도 많이 싣고 이런 자동차도 원해요. 그러면 내가 개발을 다음에 저렴하게 사서 뭐 학생들이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거나, 그죠? 예, 그런 용도로 이제 딱 적당한 그런 자동차 하나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도 하나 따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 들죠?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또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차 노멀하게 쓰는 차 말고요. 그래서 차량 종류가 막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모델을 만들 때는 예, 일단 그런 이제 특징적인 거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모델을 생산할 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놔두고 공통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들만 제가 더 설비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주로 타는 자동차의 공통적인 거는 기존 시스템에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특수화 시켜놓은 그런 부품들이나 그런 거 만드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만 따로 설비를 만들고 그죠? 대가족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제가 1호차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는 거 다 땡겨 쓰고 나머지 그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1호차에서 이제 생산했을 때 그 설비들을 그대로 쓰는데 그거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다루 설비를 더 추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재활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존 설비를 재활용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재활용이라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들었는데, 자, 제가 1년을 투자해서 시간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드를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만들래, 프로그램을. 근데 또 비슷해요. 그래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1년을 해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이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복사해서 붙이기는 다 되죠.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이렇게 언어를 만들 때 생산성이라는 것도 이제 보고 유지보수가 이제 쉽도록 이런 게 그런 특성도 있어요. 기계 디자인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장점 중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 이제 상속 관계를 이렇게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부모님이 태어날 때 되게 가난했는데, 가난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똑똑하고 정말 사업성도 있는데 성인이 20살이 됐을 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은 밑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 20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30년 때 20년 정도는 이제 준비해서 30년 때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도 보니까 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보니까 사업 이쪽으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아들이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상속이라는 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아들 똑같이 20살부터 바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으기 위해서 또 10년, 20년을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또 바뀌겠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아들이 또 사업했을 때 성공할 수 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 했을 때 또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나 재산이 좀 있으면은 그래? 너 사업적으로 좀 자질 있는데? 해서 딱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사를 할 수 있잖아요. 10년, 20년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죠? 빨리 회사를 차리고 뭔가를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으면 그걸 버리지 말고 그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이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으면 앞에 프로젝트 할 때 진짜 개발자들이 막 고생해가 한 6개월 동안 그죠? 밤새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 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으면 6개월 세이브 되는 거죠. 굳이 밤샐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앞에 밤샘 하는 게 많았다는 얘기죠. 개체 지정 전에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실패하는 것도 많았고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일단 추상 이라는 이제 개념도 우리도 배우셨는데 이런 이제 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조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그걸 이제 거기에서 맞는 것들을 상속을 받아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예, 우리가 원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요 그림에서는 이제 기계 객체라고 지금 해놨는데 기계 클래스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기계 클래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계가 가지고 야 되는 어떤 특징이나 어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계라고 하는 어떤 예, 상위 예, 부모 어떤 클래스가 있고요. 내가 자동차라는 거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하는 기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 때 기계를 만들 때 하고 어떤 공통적으로 드는 어떤 공정이라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어차피 자동차도 기계니까. 예. 이걸 여기서 이제 물려받아서 예. 그러면 기계는 기계인데 굴러가는 기계가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굴러가는 그런 쪽만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예.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 모양이 지금 상속관계라고 되는데 이거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여기 꽂히죠.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이 맞는 쪽이 부모입니다. 부모. 네, 부모예요. 부모고요. 이 화살을 쏘는 쪽이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쪽이에요. 예, 요 화살 이렇게 꽂히는 쪽이 부모고 상속을 자식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렇게 하죠. 기계 클래스가 이제 기계 객체가 있으면 이제 기계 클래스로부터 해서 이제 그 자동차 객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상속을 해줍니다. 상속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동차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관계, 사용관계, 상속관계. 자, 객체와 객체 사이에 어떤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집합관계, 사용관계, 상속관계가 있더라. 예. 이 그림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집합관계는 뭐 엔진이나 타이어나 핸들 객체를 일단 먼저 만들어서 그 객체를 묶어서 모아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조립해서. 그래서 집합관계. 그 다음에 사람 객체가 자동차 객체를 이용한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 객체가 자동차를 이용한다 해서 사용관계. 그 다음에 특정 객체를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클래스 객체의 어떤 특징하고 비슷한 게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쪽에서부터 뭔가를 자원을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이제 상속관계.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캡슐화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캡슐 이제 우리 약 먹을 때 보면 캡슐 있죠. 가루 안에 들어있고 그죠? 그래서 요 캡슐화라고 해서 그 객체는 기본적으로 필드와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필드는 안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메소드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객체의 이제 필드 메소드를 하나로 묶고 실제 구현 내용을 감춰 주는 게 이제 캡슐이라는 거고요. 외부 객체는 내부 객체. 자, 우리가 집 안과 밖을 구분하듯이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요. 객체의 내부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벗어난 거, 객체 외부겠죠? 집도 집 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 밖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듯이 객체도 마찬가지로 객체들이 쭉 있으면요. 현재 내가 있는 객체, 내부가 있을 거고요. 외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부 객체는 객체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하고 객체가 노출에 제공하는 필드와 메소드만 이용 가능하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보시면 쇼윈도우 있잖아요. 그죠? 쇼윈도우 보이시죠? 그러면 쇼윈도우 이렇게 보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여러분들 집이 쇼윈도우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에 다 보이죠? 모든 벽이 다 유리야. 투명 유리야. 다 보이게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다 보이니까 여기 사람
어디 있나? 아, 금고는 저기 있네. 그죠? 지갑이 저기 있나? 다 보이잖아. 그죠? 훔쳐가기 쉽잖아.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자꾸 해킹하고 하는 게 뭐 운영체제를 뚫고 들어온 것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뚫고 들어온 것도 있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허가된 어떤 루틴에 의해서 어떤 게 사용되도록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캡슐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세요 했는 것만 쓰고 나머지 감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은 거는 외부에서 못 들고 들어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 객체가 내부 객체 구조를 알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게 그 이 얘기입니다. 캡슐화를 하면 이제 외부에 있는 객체는 내부 객체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안에 있던 내용을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하고요. 단 필요에 의해서 자 이거는 가져가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다 노출하지 않고요. 자 외부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 예, 은행 창구하고 우리 못 보죠. 은행 창구라고 해야 되나? 금고, 금고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뭐 고객 상담하고 하는 데는 다 유리문으로 돼 있죠. 예, 어떤 거는 노출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안에 못 들어보도록 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죠? 안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굳이 외부에 그 노출시켜 가지고 위험한 그런 것들은 다 알지 못하도록 캡슐화 시켜 버리고요. 대신에 이제 외부에서 뭔가 거래를 하려면 아까 이제 어떤 주고받고 데이터를 다른 객체와 이렇게 값을 주고받고 한다고 그랬죠. 은행도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딱 그 제한된 어떤 필드 메소드에 대해서는 노출을 합니다. 여기 있다고 바깥 객체가 감지할 수 있도록 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필드하고 이제 이 메소드 객체 안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캡슐을 하면 부호가 된다고 했죠. 부호가 되고 이 부호하는 이유는 외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객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악한 생각으로 뭔가 해코지할 생각으로 뭔가 제어를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캡슐하는 게. 자, 자바 언어에서는 캡슐화된 멤버를 노출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숨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 접근 제한자라는 걸 씁니다.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노출시키지 마. 이 부분은 노출시켜. 요 노출시켜서 서로 데이터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요렇게 제한을 걸 수 있는 게 접근 제한자라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한자 쓰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이제 익히셔야 돼요. 객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 캡슐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걸 실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바 언어에서. 그래서 접근 제한자를 이제 보셔야 될 거고. 자, 외부 객체, 얘가 외부 객체예요. 외부 객체고,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객체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자 노출되어 있는 메소드예요. 자, 이거 써라, 이거 봐라, 너가 이거 참고해라 하는 것들은요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노출 메소드죠, 노출 데이터죠. 이거는 외부 객체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우리 객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얘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용도 할 수 있어. 노출된 거는 공개해놨다는 거예요. 공개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외부 객체는 와서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다. 값을 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캡슐화 접근 제한자 우리가 캡슐화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는 숨긴 데이터, 숨긴 메소드는 외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바로 뚫고 못 들어옵니다. 읽기 쓰기 불가능, 뭐 호출 불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바 언어는 이걸 이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캡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속은 앞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세 가지 다시 볼게요. 자, 집합관계 어떤 상속, 우리 이제 집합관계가 있고 사용관계가 있고 상속관계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상속관계, 자, 어떤 이제 이제 기계가 있는데 자동차. 근데 이것도 참 예제를 참. 자, 예를 들어서 빵이라는 부모 이게 이제 상속을 해주는 빵 있죠. 빵 만드는 거 기본 빵 있죠. 동그란 빵. 예. 그런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빵에다가 팥 넣으면 팥빵 되고 꿀 넣으면 꿀빵 되고 그죠? 잼 넣으면 잼빵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빵 만드는 거를 굳이 내가 처음부터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게 빵입니다. 빵 만드는 기능이고요. 상속을 받아와. 그러면 굳이 내가 빵 만드는 기능을 내가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다가 팥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팥에 해당하는 기능만 집어넣으면 돼. 왜? 빵 만드는 기능은 얘가 상속 받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꿀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미 빵 만드는 기능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얘가 그냥 상속 받아서 꿀만 집어넣는 기능만, 꿀에 대한 기능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다시 보면 상위, 그러니까 나보다 4배를 묻는 거죠. 이제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뭐 있듯이, 그죠? 할아버지 밑에 또 아버지 뭐 어머니가 있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위 레벨 부모 기체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뭐 조상 클래스, 예, 용어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 같은 개념이고요. 상위 부모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하위 자식 객체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상속이다.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죠? 어렵진 않습니다. 개념은. 자, 그다음에 이제 하위 객체. 자, 상대적인 거죠. 상위와 하위. 그래서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확장해서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림에서 빵 했죠. 자, 이게 빵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 객체죠. 나 자식 객체 만들 때 나는 빵은 빵인데 피자 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빵 만드는 기능 상속받고, 빵 만드는 기능 상속받고, 피자 빵이니까 피자 맛 나는 기능만 집어넣으면 되죠. 재료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확장한 거야? 빵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확장을 시켜서 피자 빵을 만든 거죠. 피자 맛 나는 빵을 만든 거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자, 하위 객체나 상위 객체를 확장시켜, 그죠? 피자 빵은 빵 만드는 그 기능을 확장시켜 가지고 빵 만드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피자 맛 나게끔 더 추가적으로 확장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위 객체나 상위 객체를 확장시켜서 지금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일단은 상속을 받아서 그거를 기능을 내가 없는 기능이면 더 만들어주고 추가해주고, 그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으면 더 업그레이드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상속 대상 있는데 뭐 필드, 이거는 뭐 이제 필드하고 객체는 필드하고 메소드를 가지죠. 제가 이제 상속의 효과로 있는데 뭐 어차피 뭐 상속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 객체를 재사용하기 해서 하위 객체를 빨리 개발 가능하다. 그렇죠? 이미 만들어 놨는 거 갖다 쓰는 건 개념이죠. 상속한다는 얘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물려준다는 얘기니까 물려받아서 쓰면 되는 거죠. 다음에 반복된 코드의 중복을 줄인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편해진다. 그 다음에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할 그 어려운 얘기 또 나오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상위 객체가 있고 하위 객체가 있으면요, 이거 그림으로 표현할 때 보통 이 부모 쪽을 이 화살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이거 꽂히는 부분이 부모입니다. 날리는 부분, 여기에 이제 자식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제 그림 그릴 때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상승방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좀 헷갈려요.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좀 안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거 개념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는 쪽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계치 쪽이 이렇게 화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친구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친구를 안 보셨구나. 뭐 그런 세대도 있구나. 예. 자, 누군지 제가 비밀이고 친구를 안 보신 분이 있네. 거기에 대사 중에 아버지 뭐 하시노? 참.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누구야? 하면 해요. 저분인데요. 가리시잖아, 그죠? 너 부모 누구야? 하면 얘도 똑같이 이 화살표 헷갈리시면 저분인데요. 그죠? 밑에 있는 저 객체는 부모 누구라고요? 위에 있는 객체. 그죠? 가르친다. 화살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덜 헷갈립니다. 이거 공부해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화살표를 내가 밑으로 그려야 되나? 위로 그려야 되나?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상속으로 위에서 밑으로 받으니까 밑으로 화살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반대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 그 대사를 빌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부모 사실 클래스죠. 클래스 가지고 개체를 찍어내는 거니까 이미 만드는 걸 이제 보면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는데 그 상속을 받을 때는 일단 두 개를 상속을 받았어요. 두 개를 필드 하나와 메소드 하나를 받았어요. 두 개.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서 자식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자 빵을 상속을 받았으면 빵 만드는 기법을 상속 받았으면 현재 요즘 세대는 빵만 안 먹잖아요, 그죠? 뭐 좋아합니까? 뭐 여러 가지 좋아하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좋아하는 거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뒤에 물려받은 거 플러스 추가되는 거. 필드가 더 필요하면 필드를 더 추가한다든지 메소드가 필요하면 메소드를 더 추가하는지 해서 자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죠. 확장되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좀 단순한 뭔가를 먹었다면 지금 세대는 어때요? 되게 복잡한 걸 먹고 있죠. 지금 요즘에는. 예전에 피자 처음에 초창기 나올 때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피자 나왔으면 요즘에는 종류도 있고 뭐 도우라고 합니까? 예, 그 저기 안에 그 보면은 옆에 뭐 치즈도 들었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죠? 예전하고 많이 이제 종류도 달라지고 하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복잡해지고, 그죠? 더 화려해지고, 그죠? 맛도 더 좋아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개체로부터 하위 개체가 물려받아서요. 이 물려받는 걸 쓸 수도 있지만 필드나 속성을 더 추가해서 확장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중복도 줄이고 유지 부수도 편하고 다양성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